제가 어제 이 시간에요. 누가 어떻게 각종 논란거리를 재빠르게 대처하느냐가 총선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어제 한밤중에 정봉주, 도태우 두 설화에 휩싸인 후보들을 나란히 공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막말 자체뿐 아니라 이 거짓 해명이 결정타였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 잘못했지만 사과되었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오빠를 우리가 사줄 테니까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DMZ 가서 지뢰를 밟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많이 화나시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무시하는 건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하신 분들을 다 욕되게 보이는 거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 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민주당 여전연 공천 내용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앞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원 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차례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쓸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부산 주시겠죠? 장림 골목시장에서 출마 선언한 현장 출마자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출사표를 던진 이재성 후보네요. 오늘 아마 울산 찍고 부산 갔다 PK 지역 이재명 대표가 올 초 정확히 1월 1일 그 흉기 피습 이후에 처음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고 지금 이 시각 부산 장림 골목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현장 유세 중입니다. 앞서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꽤 집권 여당,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내쫓아야 한다는 취지 혹은 심리적 내란 상태 등 일단은 여러 표현들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 지지층 결집에 좀 나선 듯한 모습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장림 골목 시장에 있는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장 모습 잠깐 만나봤습니다. 앞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정봉주 전 의원 얘기로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하나하나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 온라인에서 2, 3일 사이에 가장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였습니다.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온갖 막말 논란들이 다 쏟아졌고 결국은 어젯밤에 한 10시 30분쯤 됐나요?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 건이 좀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건 이런 거짓 사과 논란, 특히 막말 자체보다도 거짓 사과, 거짓 해명 논란이 당으로부터 큰 실망감을 줬다. 그래서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특히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로 안타깝게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 씨가 정봉주 전 의원의 이 이슈까지 참전할 정도로 이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자, 요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셨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잘하는 서울대병원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보다 잘하는 서울대병원으로 본인은 이 지난번 테러 당했을 때 헬기를 동원해서 400km를 달려와서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 또 부산대 병원이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 미안함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아마 부산에 가셔서 이제 방문하셨으니까 왜 부산이 뒤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올 초에 있었던 피습 사건 때 이른바 두 가지 논란거리를 국민의힘에서 키웠던 게 바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그렇죠. 부산대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둘 중에 일단은 부산에 갔으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그때 마음의 상처가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내가 사과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진정성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강원래 씨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본인은 한 번도 그 가해자가 본인한테 연락한 적이 없대요. 근데 막 딴 데 가서 내가 그 사람 사과했어 라고 한다 그러면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는 걸 이제 대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재원, 김정원 두 정말 영웅들이 본인한테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 정봉주 의원이 제가 그때 사과드렸고 다 영상 내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걸 이제 강원래 씨가 대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정봉주 의원이 본인이 저런 어떤 사과를 그냥 거짓말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그 이후에도 진정성이 한 것인지는 묻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공천이 전격 취소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에 대한 거짓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정봉주 의원이 아는 분들은 뭐 다 압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계에 있는 분들 이분이 예전부터 이런 많은 어떤 전과가 있었고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과도 있었다는 걸 다 압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예. 이건 도저히 당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후보자 적격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몇 명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다라고 이 시흥시장을 탈락시켰고요. 또 예전에 어떤 이 본인의 전과가 있다고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왜 탈락시키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 이유가 있겠죠.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하는 비명을 본인이 저격하러 가기 때문에 탈락을 안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어떤 이런 사태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김진 앵커와 통화했던 예비역 중사 하재원 중사 목함질의 용사 얘기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도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도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어제 밤에 공천을 민주당이 취소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 된 듯 보이지만 민주당은요. 이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후임으로 일단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친명 인사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박용진 후보 의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겠고요. 저도 이제 상황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얘기는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차점자 2등이었던 점수 깎이고 2등이었던 박용진 현역 의원 대신 현역 지역구 의원 대신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노돌 교수님. 일부 하마평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과 조상하 변호사.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글쎄요.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칙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면 똑같은 케이스는 알겠지만 올림픽에서도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이 있었는데 금메달 딴 사람이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면 예. 은메달 딴 사람이 당연히 금메달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 경기에서. 근데 왜 이게 아니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재추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기회에 박용진 후보도 경선 기회와 함께 경선 기회를 부여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지 박용진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략 공천을 주겠다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원칙에 제가 알기로도 당원 당규에 정확하게 이런 경우를 규정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다 얘기하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나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냥 정치권 인사가 아닌 사람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런 막말 이런 걸로 욕설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러면
검증은 왜 한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을 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이분을 했다 하면 결국 비명의 또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쳐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쉽게 그 내용을 뻔히 아는 내용, 공개되지 않은 비밀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공천 취소한 것은 자 이제 박용진 자기 역할은 다 했으니까 너는 용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공천 주겠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민수 대변인은 항상 저희 뉴스탑10 자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뉴스탑10 패널로도 많이 출연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이후에 출마 이후에 지근거리여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 보좌하는 인물 가운데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다음 한번 볼까요? 조상호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이제 공천을 받을 때 일단 금천구에서 최기상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던 의원이기도 한데 그럼 몇몇 안 되는 대장동 변호사가 또 강북을 가서 공천받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떨어지고 붙고. 근데 박용진은 절대 안 된다는 딱 그 규정을 두고 나머지 규정을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러나 당에서는 아직까지 다음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박용진 의원이 배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봉주 후보의 어떤 공천이 취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었고 이번에 그럼 이 정무적인 판단 하에서 예.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하고 전략공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당의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결국 내용 면에서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훌륭한 분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히 지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또 투명하게 그 과정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이 내용 면에서도 절차 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을 그런 후보를 추천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오해 소지가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좀 이렇게 장기팔의 말처럼 이거 배치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필요하긴 하다. 추진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일단 당원보다 민주당의 지금 최근의 공천 흐름상 살펴볼 문제가 첫 번째 서대문갑 경선 논란이 있었던 바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는 성치훈 행정관이 낙마하니까 4등에서 올라가서 결선에서 이겨서 1등 돼서 공천받았다. 양천갑 같은 경우 이나영 후보가 자격 상실하니까 황희현역 의원으로 공천을 받았다. 다음 화면. 특히 강북을의 4년 전 사례를 좀 보면요. 경선 승리 이후에 개인 신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선 2위 후보가 자리를 승계한다. 여러 케이스를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박용진 의원의 다시 공천받는 게 순리일 텐데 일단 민주당 생각은 다른 것 같고요.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는 당원도 있고 당규도 있고 특별 당규도 있어요. 이번 그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예. 하지만 이런 당규보다도 당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의 헌법과 관련된 그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딱 봤을 때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박용진은 안 된다. 이게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규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난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당원 제6절에 예. 102조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재심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 재심과 관련된 규정은 중앙당의 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재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그냥 공관위원장이 문자로 띡 해가지고 재심 기각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박용진 의원은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요. 본인이 스스로 자책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책임이 없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고 당대표 후보로도 나가가지고 당대표 후보 나와서 2등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을 민주당 내에서 했는데 그때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부메랑 효과가 지금 본인한테 돌아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른바 찐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정봉주 전 의원 낙마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안 되고 넣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 대략적인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 건데